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 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63년생 51년생 75년생 87년생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와 대운하고 대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75년생 여자분이시고요. 자, 을묘년에 이모월에 정해 1에 태어나셨죠. 시는 모르고요. 그래서 정해 대운이 맑고 48세입니다. 지금 8세. 그리고 내년이 이민년이 아니 올해가 이민년이죠. 2022년. 자, 75년생 여자분이신데요. 해 대운에 와서 정화일간의 해는 이 해수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 그렇죠? 그리고 정관이 되면서도 이 정관은 여자에게는 남편도 되지만 직장도 되죠. 직장 또 애인도 됩니다. 물론 편관도 애인이 있다고 하지만 정관도 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대부분 이분의 이렇게 그 성향은 항상 이제 본궁에서 보면은 그 평생 동안에 그 남편 때문에 한 번씩 애로사항이 생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남편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문제가, 남편이 뭐 사업을 해서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한 번씩 그런 애로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 물론 이혼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이분의 성향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표출을 자식한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또 공부를 하는, 왜냐면 이분이 그 심리적인 거, 심리 이런 것들에 어떤 예지력이 있다거나 뭐 꿈도 잘 맞다거나 뭐 이런 그 어떤 신비한 그런 쪽, 뭐 이런 쪽들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 상담이란가 이런 거, 아니 무슨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또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에 또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런 형태도 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이런 쪽에 공부를 하셨다면 뭐 지금 이제 심리 상담가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목사나 아니면 어떤 스님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꼭 스님 하니까 좀 저기 하는데요. 여튼 심리 상담가 뭐 이런 쪽으로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48세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래 정관대원에는 어떤 이제 그 남편하고의 관계된, 직장과의 관계된, 애인과 관계된 어떤 것, 또 명예와 관계된 것, 이제 이 나이에 보면 또 승진도 관계된 게 있겠죠. 승진. 그래서 혹시나 승진을 한다면 승진할 수도 있겠잖아요. 아니면 이제 물론 사주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요. 또 승진을 한다면 이 승진이 정당하게 했든지 아니면 승진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겠죠. 돈. 그리고 왜냐면 요즘 다 공무원들 어디 회사든 어쨌든 승진을 하려면 돈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어디든지. 참 이상하지만 그게 아예 관행처럼. 그래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겠다. 아니면 어떤 현상도 있을 수 있냐면 어떤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돈. 또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데 이게 꼭 뒤에 가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어떤 관제수가 기다리고 있어. 관제수. 그래서 경제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해진다. 이 경제 관리에 굉장히 소홀해진다는 거는 손재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돈을 못 받습니다. 이자도 못 받아요. 이자도 못 받는다. 그래서 보증을 쓰지 마라. 어떤 문서와 관련된 게 문서를 잡혀서 뭐 대출 받아서 전개 결론은 대출 받아서 어떤 데다 사업을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게 잘 되면은 참 좋겠죠. 물론 잘 되리라 믿고요. 그런데 꼭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게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투자를 했는데 그걸 대출까지는 갚지도 못하는 거. 결론은 게 이자까지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한 2년 후에, 그러니까 49, 50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2년 동안에 내가 뭐 가게를 했다, 창업을 했다, 그럼 2년 동안에 하다가 넘기는 방법도 괜찮겠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 근데 대부분 잘 되면 안 넘겨요. 나 같아도 안 넘기죠.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넘겨서 돈을 더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이죠. 권리금이. 자, 권리금을 받고 차라리 넘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의 해결점이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 운이 계속 대운이 있다. 대운이 뭐 수대운이 좋다라면 계속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점 잘 넘겨가서 다른 시기점을 그러니까 무자대운이죠. 무자대운까지 잘 넘어갈 수 있다라면 좋겠죠. 근데 여기 시에서 내가 수가 필요로 하는지 안 필요로 하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목으로 화로 내가 왕사주잖아요. 왕사주. 그래서 수가 관이 되죠. 그러면 수운이 왔어요. 여기 수운이 왔는데 수운이 와서 내가 왕한사주에 수운이 오면은 이 수생목 목생화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관인상생으로 그게 왔잖아요. 왔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해와 묘 이렇게 삼합이 되죠. 삼합 중에 반합이라 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해가 깨져요. 이 해가 깨진다는 것은 언제 깨지냐면 이 하반기에 깨져서 관의 문제가 생긴다. 관의 문제.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돈을 이자 받고 빌려줬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다면 이자 제일 처음에는 받은 것 같으지만 후반기에 이게 대운으로 5년 동안의 하반기에 돈 이자도 못 받고 그 돈을 원체로 받지 못한다. 원금까지. 그래서 다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승진을 하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리고 남들에게 되게 내 돈 이렇게 사주는 어떤 일들을 많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또 집안에 잘 못하고 남에게 잘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남편한테 못하는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남편한테 소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 관제수가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때는 남편하고 좀 갈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서로의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겠죠. 아니면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이제 대출까지 받았는데, 문서에 대한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또 남편과의 어떤 변화수가 있다던가 이런 현상들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항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미래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내가 투자해서 거둬들일 것인지 그거를 미리미리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판단해서 그때 그 돈을 미리 거둬들인다면 어쩌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거나, 승진하면 내가 승진을 할 때 돈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이 그 직장에서의 어떤 상황을 내가 발생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미리 얘기를 해서 다음에 간제소라면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간제소, 그러면 오해받아서 뭐 누명 써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표 쓰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승진을 하더라도 저기 보아들한테나 또 주변 직장 동료한테나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상사한테는 뭐 상사라면 뭐 사장도 될 수도 있고, 물론 내가 사장도 될 수도 있지만 사장도 될 수도 있고, 위에 윗선한테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애인이 생긴다면 이 애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애인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줘 가지고 돈을 깨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는 애인이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다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남자만 혹시나 혼자 사는데 이제 남친이 온다, 그럼 남친한테 돈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잘 하시고, 이때만큼은 한 5년 동안에는 내가 보증도 쓰지 말고 투자도 할 때 내가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것이며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걷어 들일 것인지 그것도 시기점을 내가 잘 체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나중에 투자하는 것은 또 불편한 일이고요. 지금 투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겠죠. 남편과의 또 잘 대화나 소통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만 꼭 보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하지 마시고, 멀리 한 2, 3년, 4년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게 볼게요. 자, 63년생 남자 60세 개면연의 김이월의 정사 1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자, 임자대운의 임인년 2022년입니다. 자, 정화일간의 임수는 여기도 정관이 되네요.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에게 정관은 자식도 되고 직장도 되고 또 명예도 되고 승진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이런 일들에 관해서 일들이 일어나겠다. 자, 정관대운이라 했죠. 이럴 때는 대부분 남자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면 어떤 그 해외 뭐 출장이라든지 지역 출장이라든지 출장 갈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 지역과 저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자주 돌아다니는 일이 생긴다. 돌아다니는 일. 자주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직장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떤 거래 때문에 돌아다니는 분도 있겠죠. 어떤 거래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또 뭐 땅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땅을 보러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겠죠. 자, 60세시잖아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자, 60세 자식의 일을 조금 보자면요. 정관대운에 자식이 뭐 어떤 그 자식이 하는 일에 뭐가 오겠죠. 자식이 하는 일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뭐 직장에 다닌다면 뭐 나이가 지금 한 30세? 30세도 될 수도 있고 20 몇 세도 될 수도 있고 뭐 또 더 일찍 했다면 뭐 30세 초반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식한테 뭐 결혼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어떤 이제 승진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발전이잖아요. 발전. 자식한테 어떤 결혼해서 자식이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겠죠. 아니면 자식과 나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이 내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식도 같이 함께 돌아다니는 뭐 여행을 같이 간다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은 성향이 굉장히 그 상업적인 상술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비상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한데 우리가 그 자대운에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63, 68세잖아요. 항상 우리가 멀리 본다고 했잖아요. 예, 편관대운이죠. 편관. 그러면 항상 자식과의 어떤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요. 자식과의. 그래서 이게 항상 하반기에는 이게 우리가 관제수라 하거든요. 관의 관제수. 그러면 내가 자식의 어떤 애로사항, 무슨 변동, 변화, 그걸로 인해서 뭐 관제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보다는 여기 하방, 이게 10년으로 보잖아요. 10년이. 근데 이 5년 후에 지나서, 한참 지나서 하반기에 자식 때문에 내가 어떤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 아니면 자식이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의 뭐라 그래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일들이 관제수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식이 밖에서 뭐 친구들하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된 어떤 변동 변화수가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관제수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고요. 또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 아니면 자식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거나 어떠한 간제수라 했으면 어떤 소송 같은 거 이런 일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송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소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소송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흐지부지 되어서 또 안 되는 돈만 깨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식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자식과의 관련된 일을 내가 조금 잘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왜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물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그 직장 동료라든가 그런 동료와 관련된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간제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료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요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땅에 연루된 거, 뭐 아파트에 연루된 거, 아니면 뭐 투자 코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연루된 것처럼 이런 게 삼합으로 이렇게 나와 묘가 깨져요.
그러면 이 묘는 편인이잖아요. 어떤 문서잖아요. 예. 문서이면서 이거는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깨진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약을 먹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약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스트레스, 신경적인 요인에 맞는 약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같은 동료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누명을 이게 나에게 다 모든 걸 덤탱이 씌워서 내가 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들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혹시나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직장에서 잘 명예스럽게 잘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밑에 부하 직원이 또 잘못해도 내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문제가 오기 때문에 또 부하 직원 관리, 또 직원 관리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관에 대한 일들을 잘 10년 동안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자식들이라든지 직장에서 동료 직원들이라든지 뭐 또 사업을 하신다면 크게 한다면 또 직원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든지 그런 현상극들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불법을 내가 저지르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바로 멈춰야 된다. 왜냐면 꼭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51년생 72세 여자분이시고요. 정화의 5화 대운에 와 있네요. 5화는 비견 대운이죠. 비견 대운이면서 비견은 뭐 친구, 동료 막 그러겠죠. 동료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말에 와 있잖아요. 말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했던 사람은 또 이제 그 어떤 사업이 망했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 다 틀리겠죠. 또 이제 이게 비견에다가 이게 남편이 혹시나 사업을 했다면 남편 하는 일에 좀 사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왔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관제수. 우리가 관제수라는 것은 아픈 것도 되지만 또 불법 행위 그 공공기관의 어떤 기관의 그 일들 또 뭐 여자니까 남편의 일, 뭐 남친의 일 이런 일들이겠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보대낀다거나 내가 저기 뭐야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얽매인다는 것은 내가 어디 꼼짝없이 거기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연루된 또 관제수 어떤 사람들과 연루된 관제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다른데 내 형제지간과 관련돼 그러니까 친구와 또 형제지간과 관련돼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뼈 빠지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그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도 되죠. 그런 현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픈다면 뭐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프다던가 뭐 이런 현상국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현상국도 되죠. 이럴 때는 대부분 어혈을 좀 빼는 어혈 한번 허리 되게 많이 아플 때 수술하지 말고 일단 어혈을 한번 빼보고 허리 상황을 보고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면 그래도 아프다면 어혈을 한번 빼보고 상황을 보고 다시 또 병원에 가는 것도 낫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내가 만약에 동업을 했다면 동업했던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빚을 지는 경우도 생겨요. 빚을 지는 경우. 그래서 이게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지금 말에 와 있던 나이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사람 때문에 형제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현상들이 되고요. 또 남편 때문에 또 이제 남편하고 이혼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혼수. 아니면 내가 혼자 살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 남자 때문에 내가 달달달 볶여가면서 묶여서 살아야 되는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연결되었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운이 오는 거는 정밀의 운이잖아요. 이거는 비견 운이잖아요. 비견. 이 비견대운에도 똑같은 이제 화가 같이 연결되네. 이 비견대운에도 또 이게 연결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운들이 연결이 돼서 내가 더 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화대운에는 비견대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만났을 수도 있죠. 새로운, 여기서 또 남자가 정리가 됐다, 남편이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과 정리가 됐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남자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남자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는 격, 그렇게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는 그런 격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연결돼서 계속 남편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이혼 그 소송까지 오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게 관제수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분들이나 형제분들이나 내 나이 때 또 아파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파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도 마음도 고달퍼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음, 내 자아 성찰,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또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한 게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행복해지는 어떤 일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뭐 명상이라든가 친구들, 이제 어차피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잖아요. 친구들과 연결된 어떤 또 만남의 과정, 형제들과 연결된 어떤 만남의 과정들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 더 편안하게 더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남편과의 어떤 일이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일로 인해서 내가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항상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왔다 해서 나쁘게만 보지 말고요. 그 안 좋은 일이 또 더 좋은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희망의 고리가 되는 과정이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다. 어쩌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딱 해결이 되면서부터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 상황들도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남자와의 문제, 또 어떤 관제수와의 문제, 아픈 거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허리가 혹시 아프시면 어혈을 한번 빼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또 이제 혹시나 어떤 동업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빚을 졌다면 돈이 제일 고달픈 문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요. 또 그나마 나이가 있으신데 혹시나 만약에 부자가 아니라면 내가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운은 그래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운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항상 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가 항상 이런 리듬을 타잖아요. 근데 그 리듬을 어떻게 내가 타고 갈 것인가를 제일 그게 문제인데요. 항상 나쁜 운이 왔을 때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쓰면 어떨까 해요.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쓰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가 행복을 선택한다면 행복한 일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오기도가 아니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할 것이냐, 또 긍정적으로 말을 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운은 이 대운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운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운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쁠 때 나를 얼른 돌아보는 성찰해서 더 좋게 만드는 운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51년생 또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87년생 남자 36세 정묘 연애 기유 월의 정축일입니다. 자, 정화일간의 목은 편인이 되죠. 편인. 자, 남자에게 편인은 공부도 되고 어떤 기술도 되고 또 어머니도 되고 윗 어르신 할머니도 되겠죠. 왜냐면 편인 정인 뭐 다 어머니도 맞는데요. 또 내가 편인이 저 새어머니도 되잖아요. 새어머니. 뭐 정인만 어머니가 꼭 되란 법 없습니다. 그래서 편인과의 어떤 관계된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자, 그럼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어머니든지 할머니든지 새어머니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새어머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겼는데 또 어머니와의 헤어짐. 이게 어머니와 어떤 헤어짐, 같이 살았다가라도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따로 산다거나 이런 현상국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겠죠. 이 운에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계속 공부를 했었으면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공부를 해서 내가 에너지를 이런 쪽으로 쓴다면 어떤 다른 일들이 안 생기는데요. 혹시나 이런 일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러 오는데요. 그 제안이 잘못되어서 내가 어떤 문서로 인해서 문서가 되니까 이것도 문서라는 건 어떤 서류적인 것도 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누명을 쓰든지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든지 그걸로 인해서 계속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그래서 달달달 볶인다 사람들한테. 달달달 볶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본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사람들을 잘 만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돌아다니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돌아다닌다. 이럴 때는 되게 많이 잘 돌아다녀요. 내가 안 돌아다녔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좀 많이 잘 돌아다닌다. 그래도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잘 만나서 인간관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부모가 또 사기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한테 부모가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국들이 생깁니다. 혹시나 무슨 여기에가 뭐 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신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혹시 시 자리에가 이렇게 인이나 시가 이렇게 있다라면 인이 있는 경우는 이 사화라는 거는 겁재가 되죠. 겁재.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 형제지간이 또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또 신이 있다라면 이 신금은 정제가 되잖아요. 정제.
이 정제가 된다는 것은, 이 정제라는 것은 내가 부인 때문에 또 재물이 어떤 관제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관제수. 관제수는 그걸로 인해서 이혼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물 때문에 이혼수도 있다라는 그런 현상도 생기죠. 혹시나 시자리가 인이나 신이 있었을 경우에요. 없었을 경우는 빼고요. 있었을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올 수 있는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자 조심도 해야 되겠죠. 혹시나 그게 있다라면 여자를 만날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 사귈 때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오는 운이 효충도, 직장에 다니면 충을 해야 되고, 부모와 같이 산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불효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직장에서는 또 충을 못하는 상황에 이제 이게 그 직장 상사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문이설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부모와의 어떤 그 소통도 필요하고, 내가 이럴 땐 차라리 공부 쪽으로 마음을 써버리면 이 에너지들을 좋은 쪽으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목생화로 살아있지만 이 재와 식신이 너무 왕하잖아요. 아까 금까지 있었으면 목이 아니고 금까지 있었으면 식재간이 너무 왕해서 내가 신약해진 사주거든요. 그러려면 이 목운이 와줘야 되고 화운이 와줘야 되는데, 이 화운이 오게 되면 오히려 또 이게 식신을 생하는 일에서 고생을 좀 많이 되지만, 그래도 목화운이 와줘야 내가 좋기 때문에 이 대운은 또 좋은 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운보다도. 왜냐면 내가 금이 왕하게 되면 금을 쳐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가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글자가 대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내가 또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목화운이 와줘야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된다. 목운이 더 낫고요. 왜냐면 화운보다는 목운이 더 좋은 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을목대운에는 되게 좋은 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좀 그런 좋은 운 반면에 또 이런 운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화운에도 내가 이거는 겁재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겁재가 재를 극하는 거잖아요. 극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남이 또 일도 안 하고 내 돈을 넘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화생도 토생 금도 왕해질 수도 있지만 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운보다는 목운이 더 낫겠죠. 물론 이제 여가 금이 있다라면 목이 더 낫겠고, 또 목이 있다라면 오히려 화도 괜찮죠. 그래서 운에 따라서 어떤 것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죠.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조심, 여자 만날 때 조심, 그래야 되겠죠. 일단은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 또 전문직 어떤 자격증, 그런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런 분들은 역학해도 돼요. 역학. 왜냐면 꿈도 잘 맞고 예지력도 있기 때문에 역학이나 뭐 타로나 어떤 심리 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성향적으로 입이 굉장히 무겁고, 또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한번 성질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애진간에서 성질을 잘 안 내요. 웬만큼 좀처럼 성질을 잘 안 낸다. 그리고 또 이분은 항상 알뜰하게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꼼쟁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구두쇠라고 할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요즘 세상은 또 알뜰하게 살아가야 된다? 글쎄요. 여하튼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잘 이렇게 해 나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혼을 잘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